한밤의 동물원. 당신은 철창 밖에 있고 우리는 철창 안에 있으니까. 툭, 툭, 툭.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어두워졌다. 나는 좀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다. 길을 잃은 것이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자주 난감하다. 무엇보다 여기는 동물원이고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밤이 되어버렸다. 애초에 혼자 동물원 같은 데를 오는 것은 아니었다. 모처럼의 휴일에 멀쩡하게 집에서 잘 쉬고 있다가 왜 갑자기 전철을 타고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다. 어쩌면 나의 의지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봄의 공기 속에 마약 성분 같은 것이 있어 뭣도 모르고 그걸 마셔버린 내가 자아를 잃어버리고 스르르 이곳으로 끌려왔다. 이곳으로 끌려왔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동물원 입구에 들어섰을 땐 어쩐지 흥겨워진 건 사실이다. 내 인생을 통틀어 동물원에 와본 건 손가락 5개로 꼽힐 정도인데다 마지막으로 온 것이 3년 전 봄이다. 봄이라고 해도 꽤 추운 날이어서 한밤중에 동물들이 우리를 뛰쳐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은 터무니없는 공상에 잠겼다가 종종 걸음으로 치며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밤이 오고 있는 동물원에서 나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모르겠다. 휴대폰은 배터리가 떨어졌고 공중전화는 찾을 수 없으며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무작정 입구라고 생각되는 쪽을 향해 걸어가 보지만 몇 걸음 가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 들어 점점 무서워질 뿐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커다란 나무 몇 개를 지나 코너를 돌자 눈앞에 돔 모양의 지붕을 가진 건물이 나타났다. 건물 쪽으로 뛰어가 보니 벽에 붙어있는 빛바랜 플랜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빨간 글씨로 돌고래쇼라고 쓰여있다. 건물 입구는 굳게 잠겨있고 불빛 하나 없다. 동물원이 폐장하겠으니 모두 나가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것이 벌써 2시간 전의 일이니 불빛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건물 아래에서 비를 피하는 것 외에 다른 현명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얇은 법 재킷은 이미 흠뻑 젖었고 몸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다. 어쨌든 동물원에서 길을 잃고 죽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못 들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는 돌고래쇼를 한다는 건물 입구에 쪼그려 앉는다. 동물원이 개장하는 내일 아침까지 그렇게 앉아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단단히 각오를 하면서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빛바랜 회색 운동화, 낡은 청바지, 하얀 티셔츠, 눈에 들여다 보이지 않는 검은 선글라스.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나는 휘청 몸의 중심을 잃는다. 그러자 그가 단단한 팔을 뻗쳐 나를 잡는다. 커피요? 나는 어리벙벙해져서 나를 잡고 있는 사람을 향해 묻는다. 커피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한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듯한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나는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그를 뒤따라가기로 한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멍청이 제자리에 앉아있다가 얼어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남자는 출입구라고 쓰여있는 문 앞을 지나 돔 모양의 지붕을 가진 건물의 뒤쪽을 향해 걸어간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고 사방은 완전 암흑이다. 어둠 속에서 남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종종 걸음을 치며 따라간다. 그는 건물의 뒤쪽에 있는 작은 문 앞에 서서 나를 기다려준다. 문의 안쪽으로부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그자가 문을 연다. 편한 곳에 자리를 잡으세요. 그가 말한다. 나는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본다. 어딘지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는 곳인데 아마도 낮은 조명과 축축한 습기 그리고 해초 향기를 머금은 바다 내음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낮은 의자들이 타원형으로 놓여 있고 맞은편에는 물결이 찰랑거리는 것에 대한 수영장 같은 것이 있다. 수영장 또는 수영장 같은 것은 아주 크고 깊어 보이는데 어두운 조명 탓인지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물 가까운 곳까지 내려가서 의자 하나를 차지하고 앉는다.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보니 바깥보다는 기온이 높은 듯하다. 남자는 내가 자리를 앉는 것을 확인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아마도 커피를 가지러 간 것이겠지.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거대한 침묵이 공간을 채운다. 그때 멀리서 물결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바로 앞에서 불쑥 하고 한 마리의 돌고래가 나타난다. 놀랍기보단 오히려 반갑다. 돌고래와 내 눈이 마주친다. 나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 일어나 돌고래에게 다가간다.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만큼 그와 나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하지만 내가 손을 뻗자 돌고래는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돌고래는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그 남자가 커피를 들고 돌아온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친다. 무얼 기대하는 거죠? 뭘 기대하는 거죠? 공놀이나 링 돌리기는 없습니다. 남자가 말한다. 하지만 기분이 내키면 노래를 부르거나 물장난을 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은 한밤의 동물원이니까요. 그렇지. 나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닫고 남자가 가지고 온 커피를 받아든다. 커피에서 희미한 건초 냄새가 난다. 길을 잃은 것인가요? 남자가 묻는다. 네, 바보 같지만 내가 말한다. 가끔 있는 일입니다. 대체로 우린 못 본 척하지만 오늘처럼 추운 데다가 비가 오는 날은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가 말한다. 우리? 한밤에 동물원에 남아있는 별로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몇몇. 남자가 말을 멈춘다. 돌고래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온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손을 뻗는다. 이번에는 돌고래를 만질 수 있다. 돌고래는 내 손바닥에 머리를 갖다 대고 킁킁 냄새를 맡는다. 나쁘지 않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남자가 말한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돌고래를 향한 것이다. 뭐가요? 나는 약간 당황해서 남자에게 묻는다. 설명을 원한다면 해줘도 나쁘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한다. 저기 도대체 뭐가 뭔지. 돌고래는 재미있다듯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한밤의 동물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본 적은 있어요? 남자가 말한다. 네, 하지만 그걸 또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까지 설명하자면 복잡해지니까 그저 본능적인 거라고만 말해둡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 즉 한밤의 동물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 그러니까 즉 한밤의 동물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고 싶죠? 네. 대체로 우린 동물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좀 다르지만 거의 반 이상은 빠져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빠져나가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자를 본다. 우리라는 말과 빠져나간다는 말 중 어느 것에 더 놀라워야 하나 생각하면서 그런 걸 상상하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미소를 짓는다. 그러니까 난 처음에는 동물들이 왜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심심한 표정으로 다들 늘어져서 잠을 자거나 허공을 꼼짝도 않고 바라보고 있을까 그렇게 이상했어요. 그런 게 이상했죠. 나는 동물원을 좋아하지만 동물원을 다녀오면 늘 우울했었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지고 우울한 영화를 보면 또 우울해지는 것처럼 이곳에서 만나는 동물들은 전부 우울해요.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먹이에도 별 관심이 없고
언젠간 한 소녀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만화를 본 적 있어요. 뭐 사흘째가 되던 날 문득 소녀가 깨닫게 돼요. 난 온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는구나. 난 동물 같구나. 야생에서의 동물은 그런 게 아닐까요? 그들에게 의식주 중에서 오로지 식만이 중요하잖아요. 동물원에서는 먹이를 먹기 위해 힘이 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들은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할까? 남자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돌고래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마치 내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나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삶.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호랑이 우리를 지나가는데 문득 저 호랑이가 정말 저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어쩌면 호랑이는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깊은 밤 빠져나와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돌아다닌다거나 그러다가 새벽에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호랑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그런 게 아닐까. 밤새 돌아다니느라 너무 피곤해서 낮에는 저러고 있는 게 아닐까. 왜 돌아오죠? 남자가 묻는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시멘트 바닥에다가 딱딱한 건물들, 그리고 야생을 잃어버린 동물들이 사냥할 수 있는 곳도. 그걸 알면서도 매일 밤 나가보고 또 돌아오고. 갈 곳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도 북극도 너무 멀죠. 바다에 이르는 강은 댐으로 막혀있고 산에는 어린 아몬들 뿐입니다. 새들은 날아다니기라도 하지만 어쨌든 우린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입니다. 기회하니까 가둬놓고 보는 거죠. 그만큼 바깥에서는 잡힐 위험도 높고 재수가 나쁘면 잡히는 과정에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밀렵꾼에 의해 박제가 되기도 해요. 우린 죄다 겁쟁이가 됐습니다. 그게 동물원에서 배운 거죠. 가슴 끝에서 기묘한 통증이 느껴진다. 두렵지만 그건 인간으로서 교육받은 두려움이라고 나의 본능이 나를 향해 소리치고 있다. 나는 가까스로 침묵을 지킨다. 매일이 힘들고 실망스럽죠. 하지만 오늘 밤에는 혹시라도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동물원을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될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러나 새벽이 되면 지친 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 앞에 뛰어다니지 않는다 해도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좌우지간 당신은 철창 밖에 있고 우리는 철창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잠을 좀 자도록 해요. 남자는 말을 마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곧 사라진다. 밤은 지났고 비는 그쳤다. 햇살 속에서 드러난 풍경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처럼 크고 깊었던 어제의 그곳이 아니다. 그저 조그만한 돌고래 쇼장이다. 머릿속은 어수선하지만 아픈 곳은 없다. 용케 감기 걸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인간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나 역시 그러하다. 지난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잊어버리려 애쓰며 나는 아침의 동물원을 천천히 걸어 내려간다. 철창 안의 동물원들은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늑대 우리 앞을 지날 때 우리 속에 있던 늑대가 천천히 길게 한번 운다. 나는 발길을 멈추고 우리 앞에 서서 가만히 그를 바라본다. 이상하게도 늑대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동물원을 나가면서 역시 나는 좀 우울해진다. 언젠가 몹시 그리워질 것 같은 우울함이다.